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 새로 만든 그 법인 히든K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아직까지 저희가 바깥쪽으로 뭔가를 많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사업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뭐 영상이 막 올라오고 이런 종류의 것은 아니긴 해요. 근데 주원 형이랑 청이 형이 하고 있는 그 축구 잡학사전도 예. 일환의 하나고요. 그렇죠. 저희가 히든K를 만들게 된 거는 K리그에 관련된 콘텐츠를 하고 싶다. 그렇죠,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냥 경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이미 히든풋볼에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많은 어떤 기자분들이나 채널들이 K리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 이야기 말고 뭔가 조금 더 이 긴밀한 어떤 K리그와 이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법인 설립 작업은 이제 거의 100% 마무리됐고요. 이제 아주 세부적인 몇몇 가지만 더 뭐 도장도 다 나왔고 이제 법인 통장만 개설하면 네. 되는 정도 수준이에요. 계획서도 다 썼고. 자, 그래서 히든K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나중에 한번 저희가 쫙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연맹과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오늘 청이 형이랑 말씀드릴 거는 바로 히든 인터뷰입니다. 네. 이거 설명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저희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셨던 뭐 경기 기사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K리그 관련된 사실 인터뷰는 경기 전후 인터뷰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만약에 팬들이 아주 궁금해하면 예를 들어 뭐 이런 휴식기 같은데 감독님들이나 가장 중요한 선수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팬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를 찍어보자. 네. 라는 생각으로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러면 조성환 감독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 네. 왜냐면 그거는 히든 인천이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또 선배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안 올라와. 선배님이 얘가 약간 그 감정의 어떤 그 기복이 인천 얘기만 하면 갑자기 심해져요. 평상시에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던 분이 인천 얘기가 나오면 이제 지고 난 다음에는 못 하겠다. 근데 이기면 30초 단위로 끊어서 리뷰를 하세요. 예. 초 단위 리뷰. 그러니까 한 경기 승리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2시간 이상을 때리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듣다가. 그렇기 때문에 조성환 감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 히든 인천에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싶었지만 히든 인터뷰라는 걸 우리가 좀 그렇죠. 진행을 하면서 히든 K가 진행할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현재 좀 상황은 어떤가 네.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저희가 경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이런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조성환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인천 얘기를 간단하게만 하고 바로 이야기를 넘겨보겠습니다. 인천 좋죠, 솔직히 얘기하면. 네.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좋고 사실 지난 시즌에 승리를 언제 했는지 기억해 본다면 맞아. 지금은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좋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성적만 놓고 보면 언제나 걱정을 했었던 인천의 강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가 어디까지 순위를 올릴 수 있을 그렇죠,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인터뷰에도 얘기했지만 조성 감독은 사실은 6위 안쪽으로 올라가길 원한다. 네. 그러니까 스플릿이 갈렸을 때 저 밑에 가서 몇 위가 되는 가슴을 끓느니 일단 위에 올려놓고 그렇지. 올 시즌은 그렇게 가름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흐름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축구는 모르는 거지만. 예. 그래서 요런 이야기를 청영이 조성환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직접 했죠. 네. 그거를 이렇게 실어드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어떤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K리그와 관련된 인물을 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주원 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청이 형이 또 중심이 돼서 네. 히든 K 프로젝트의 한가운데는 언제나 청이 형이 있습니다. 청이 형이 기사 생활을 쭉 하면서 많은 또 인프라와 인적 이 자원들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렇죠, 저희 그렇죠. 히든K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단순히 바로 영상을 하나 내고 2개 내고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길게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기대를 해주시고 그러면 조성환 감독과 인터뷰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그 휴식기에 백신 맞으셨는데 몸은 지금 괜찮으신 건가요? 네, 상반기 마지막 경기 전북전 끝나고 난 이후에 맞았는데 긴장도 좀 풀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약간의 몸살기가 있었는데 좀 괜찮아졌습니다. 다행인데 그러면 그 어제부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저거 훈련하신 거면 몇 주 동안 좀 휴가를 주신 건가요? 저희들은 열 하루 그러니까 이제 11일 쉬었습니다. 그러면 뭐 성적이 좋아서 좀 더 주신 건가요? 원래 이렇게 계획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2월 말부터 첫 경기부터 계속 뭐 쉼없이 좀 달려와가지고 뭐 성적이 상관없이 저희들은 뭐 선수들한테 그렇게 휴식을 좀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일정을 잡았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휴식기가 왔잖아요. 근데 예년 휴식기 정도면 지금 뭐 3분의 1 정도 치렀을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반을 치렀잖아요. 숨가쁘게 달려오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세요? 뭐 매 경기 끝날 때마다 또 매 라운드 끝날 때마다 뭐 항상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죠. 뭐 우리가 좀 더 많은 성점을 쌓을 수 있었는데 뭐 좀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아쉽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반성하면서 돌아보면서 또 발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계기를 또 만드는 것 같습니다. 뭐 감독님들은 항상 아쉬우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록을 좀 보면 지난 시즌에 총 7승이었는데 올 시즌 벌써 이제 5승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첫 승이 심지어 16라운드에 나왔는데 그런 거 보면 좀 잘한 거 아닙니까? 네, 뭐 최근 몇 년 동안 뭐 상대적으로 봐가지고 올해가 좀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저희들이 여기에 또 뭐 만족하지 않아야 되고 또 만족하는 순간 또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근데 좀 지나고 보니까 이제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게 원래 이제 휴식기가 이 정도에 오는 건 이제 분명했고 일정은 정해져 있었으니까 감독님이 바란 승점이나 승리가 있었을 텐데 그건 어느 정도였나요? 아무래도 뭐 솔직히 뭐 성점을 많이 쌓고 또 순위가 또 팬들 여러분들께서 뭐 걱정하시는 그런 또 위치에 있지 않기를 또 바라면서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특별히 이제 뭐 목표라기보다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위험한 데 가지 않고 팬들의 그 바람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순위 정도를 원하셨다고 보면 될까요? 네네. 그래서 뭐 저희들이 뭐 그러다 보면은 더 높은 위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많은 성점 뭐 순위도 중요하겠지만 한 경기 한 경기 보고 선수들도 저도 우리 코칭 스태프도 다 이렇게 한 경기 한 경기에 다 올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즌 시작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두고 뭐 준비하셨던 건 뭐예요? 이 정도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위험한 데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은 뭐였나요? 이거는 뭐 경기력 외적인 부분인데 뭐 우리가 겨울 처음 준비하면서 뭐 해외 전지훈련 못 가고 국내에서 이렇게 시즌을 준비하는 게 선수들도 조금 낯설고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추운 날씨 속에서 부상이 많이 우려돼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세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부상이 없는 시즌 또 부상이 또 최소화되는 시즌을 만들자고 또 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또 선수들이 자기 관리를 잘 해줘서 우리가 또 베스트를 다 가동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또 뭐 지금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백포와 또 백스리를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뭐 저희들이 안 좋은 순간에 좀 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백스리를 해서 우리가 또 한 경기 한 경기 치르면서 문제점을 찾고 또 거기에서 또 문제점을 또 우리가 계속해서 좀 더 발전시키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좀 변수가 많은 시즌이었는데, 네. 뭐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팬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뭐 김광석이나 오재석 같은 사실 실력도 있고 경험 있는 선수들을 감독님이 잘 데려와서 위기를 잘 넘긴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수를 영입할 때 저희들이 또 필요한 포지션 또 뭐 여러 가지 또 성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든 면을 보는데 뭐 선수도 팀을 또 택할 때는 여러 가지 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또 맞아떨어진 게 뭐 저도 우리 김광석 선수나 오재석 선수를 원했고 또 우리 김광석 선수나 오재석 선수도 또 우리 팀을 또 선택해줘서 뭐 더할 나위 없이 또 이렇게 고마웠고 또 뭐 앞으로 하반기에 남은 또 시즌 동안 또 같이 또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어떤 그런 또 좋은 경기력과 또 결과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과를 보면 뭐 잘 헤쳐온 것 같은데 그래도 전반기에 이제 어떤 변수가 좀 가장 힘드셨어요? 극복하기가? 아무래도 저희들은 팀 스쿼드가 좀 얇다 보니까 좀 일정이 좀 타이트해가지고 좀 회복과 이 로테이션 시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열심히 잘해주고 있지만 좀 성장을 해야 될 언더 22세 운영이 조금 저희들은 좀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뭐 그래도 잘 넘기긴 했는데 제가 보니까 기록적으로는 한 번 정도 위기가 한 번 왔었던 것 같은데 수원 FC전에 승리하신 다음에 이제 FA컵 포함해서 1무 5패였는데 이때는 어떻게 좀 위기를 극복하셨나요? 뭐 제가 또 제주에서 또 경험을 했고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또 뭐 반전도 했었고 또 어려운 시기에 또 뭐 맞이하면서 제가 또 사퇴도 했지만 그런 경험들이 또 뭐 조금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꼭 무엇보다도 또 각자 위치에서 우리 선수들이 또 우리 코칭 스텝이 뭐 맡은 바 역할을 또 충실히 또 열심히 해줬고 거기에는 또 우리 그 고참 선수들 뭐 지금 말씀 좀 전에 드렸던 김광석 선수, 뭐 오반석 선수, 또 뭐 오재석 선수 이런 선수들이 뭐 우리 코칭 스텝이 따로 주문을 하지 않아도 선수들 내부끼리 또 이렇게 잘 결속을 다져서 좀 소통을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가지고 선수들끼리 어떤 문제점을 찾으려고 그렇게 극복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조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또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천 말씀하신 대로 올해 뭐 조직력이 문제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무고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기에 많이 못 뛰었잖아요. 어쨌든 인천에서 가장 잘하는 공격수고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 무고사가 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또 뭐 장기간 또 결정을 한 공백을 우리 김현 선수라든지 유동규 선수가 뭐 잘 메꿔준 것 같고요. 또 이게 한 선수한테 의존하는 어떤 그런 플레이는 또 장기 레이스에서는 뭐 말 그대로 조금 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고사가 또 공백이 있을 때 또 어느 선수가 공백이 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뭐 선수들이 준비를 또 잘해주고 또 거기에 또 경기력까지 따라주니까 또 저희들이 또 무고사가 없는 그런 공백을 김현 선수라든지 유동규 선수가 이렇게 잘 메꿔준 것 같습니다. 그럼 감독님도 좀 놀란 모습을 보여주거나 더 잘한 선수가 있다면 뭐 김현 선수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선수들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선수들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김광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오픈하지 않으면은 외형상으로 이렇게 외모상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뭐 나이답지 않는 어떤 그런 몸 관리를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김광석 선수가 또 경기력이 그동안에 좀 꾸준하면서 좀 좋았고 뭐 거기에 또 오재 선수가 또 왼쪽 윙백에서 오른쪽 윙백으로 좀 가면서 정말 좀 활발한 어떤 그런 기동력과 또 오버래핑 또 크로싱 이런 걸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조금 우리 오재석 선수한테도 또 조금 놀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오재석 선수는 또 경기력뿐만 아니라 이제 다쳤는데도 계속 이제 경기를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놀랐는데 감독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오재석 선수 뭐 투지력도 좋고 투쟁심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팀의 리딩 능력 이런 뭐 부분을 우리가 부주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운동장 안에서도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바깥에서도 좋은 어떤 그런 또 선배로서 고참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은 뭐 아쉬울 테지만 그 19라운드까지 이제 뭐 전반기까지는 성적표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제 휴식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네.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상반기 마지막 전북전 끝나고 제가 또 인터뷰에서 뭐 좀 더 강해진 인천으로 돌아오겠다고 제가 우리 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뭐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지난 경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포항전 뭐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 마지막 신진호 선수한테 프리킥으로 한 골 내주문을 해가지고 저희가 무승부를 거뒀고 또 마지막 상반기 마지막 경기 전북전도 마지막에 또 극장골을 내줘가지고 저희들이 성점을 뭐 많이 못 가져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하반기에 또 뭐 다시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경기 운영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체력적인 부분 또 전술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이 한 달간 남은 시간 안에 저희들이 또 뭐 많은 걸 할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 더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좀 더 수정 보완을 해서 그렇게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반기에도
분명히 좀 더 많은 성점과 또 좋은 위치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 말씀하신 거는 경기력 자체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승점을 더 지키고 더 많은 승점을 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런 부분이 경기 운영 능력이라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위닝 스테이지에 갔을 때 어떤 그런 경기 운영 능력과 또 저희들이 또 뭐 타겟 플레이에 갔을 때 어떤 그런 경기 운영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들끼리 약속을 해서 저희들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어떤 방법으로 경기 운영을 해서 이걸 뭐 더 지켜나갈 것인지 더 득점을 할 것인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 지금 순위로 보면은 그 상위로도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순위인데 이게 너무 네. 김칫국을 빨리 마시면 안 되지만 감독님 목표는 당연히 그 위에 가지고 계신 거죠? 예, 뭐 저희들 뭐 1차적인 목표는 뭐 강등 걱정 안 하는 또 시즌을 우리 팬들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1차적인 목표고 또 뭐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또 한 경기 한 경기 또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뭐 그거보다 더 높은 위치에도 분명히 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어쨌든 이 그 팬들이 인천은 계속 그런 감동을 좋았는데 감독님도 이제 그 시즌 끝날 때 뭔가 이렇게 팬들에게 주고 싶으신 게 있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글쎄 지금 해마다 지금 뭐 겪어왔던 어떤 그런 문제였는데 뭐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마음 졸이면서 좀 경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즌 말리면 진짜 저는 개인적인 욕심으로서는 또 우리 팀 선수들도 그렇겠지만은 상위 스플릿에서 조금 더 우리가 그런 걱정 안 하면서 진짜 우리 운동장을 찾아주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축구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저희들이 만들어봤으면 하는 게 또 저 개인적인 목표이고 욕심이고 또 그렇게 한번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근데 감독님들이 이제 그 감독하시느라 이제 고생이 진짜 많으신데 올해도 너무 마음고생이 많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또 그 어려운 시기가 좀 저도 그 좋은 어떤 성적과 좋은 어떤 결과로 또 이렇게 내는 적도 있지만 또 어려운 시기를 또 맞이한 적도 있는데 뭐 더할 나위 없이 또 고맙고 감사한 부분은 우리 선수들이 또 믿고 잘 따라주고 있고 또 구단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노력해 주시고 또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조금 팬에 대한 어떤 그런 또 팬 여러분들이 또 다 이렇게 함께는 못하지만 뭐 매 경기 홈 경기에 또 많은 사례를 또 보여주시는 우리 팬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또 열정이 힘든 상황에도 또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은 성적으로 팬들한테 보답하시면 될 것 같고 건강 조심하시고 제가 네네. 다음에는 훈련장 한번 찾아뵙고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